밤이 되면 조용해질 줄 알았던 마음이 오히려 더 바빠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애써 눌러두었던 생각들이 불을 켜듯 하나둘 떠오르고 이미 지나간 말과 장면이 다시 돌아와 머릿속을 차지할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해지는 걸까? 분명 몸은 쉬고 있는데 생각은 멈추지 않고 그 생각들은 또다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런 밤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문제를 생각의 양에서 찾으려 합니다. 생각이 많아서 힘든 거라고, 너무 예민해서 그렇다고 스스로를 탓하거나 어떻게든 생각을 줄여보려고 애써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생각을 없애려 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조용해지기는커녕 더 또렷해집니다. 마치 멈추라고 할수록 더 크게 울리는 소리처럼 말입니다. 조선의 사상가 정약용은 이런 상태를 단순히 생각이 많아진 결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흔들리는 이유를 생각의 수가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자리에서 찾았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보다 그 생각에 마음이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느냐가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억지로 비우라고 하지 않았고 감정을 없애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이 어디에 기대고 서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밤마다 생각이 멈추지 않는 이유를,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마음이 왜 점점 흔들리는지를 정약용의 시선으로 천천히 되짚어 보려 합니다. 생각을 줄이려 애쓰는 대신 마음이 머무는 자리를 바로 세우는 법, 그 기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밤마다 생각이 많아지는 이유를 우리는 흔히 머릿속이 복잡해서라고 말하지만 정약용은 이 상태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힘들어지는 순간을 생각이 생기는 때가 아니라 그 생각에 마음이 오래 머무는 때라고 보았습니다. 생각은 누구에게나 떠오르지만 그 생각을 붙잡고 놓지 않는 마음의 태도가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글 속에서 마음을 물에 비유합니다. 물은 가만히 두면 흘러가지만 그 자리에 웅덩이가 생기면 썩기 시작합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스쳐가는 생각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평가받았던 말, 지나간 관계, 이미 끝난 장면에 마음이 계속 머물러 있을 때 그 생각은 점점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밤이 되면 생각이 더 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 동안 분산되어 있던 마음이 한 곳에 모이면서 오래 머물던 생각들이 다시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생각을 줄이려 애쓰기보다 마음이 머무는 자리를 먼저 살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생각했느냐보다 왜 그 생각에 마음을 오래 두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흔들릴 때마다 외부의 사건을 문제 삼기보다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기대고 있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이미 한 사람의 말, 한 장면, 한 평가에 깊이 걸려 있다면 생각은 자연히 그 주변을 맴돌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밤마다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쉬지 못한 채 계속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마음의 혼란은 생각의 과잉이 아니라 마음의 정체에서 시작됩니다. 흐르지 못한 마음은 생각을 붙잡고 붙잡힌 생각은 다시 마음을 흔들게 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한 생각에 오래 붙들어두게 되는지, 그리고 그 마음의 습관은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정약용이 바라본 마음의 기울어짐은
생각보다 훨씬 일상적인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마음이 흔들리는 과정을 갑작스러운 감정 폭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흔들림이 이미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상황 하나가 계기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전에 마음은 이미 특정 대상이나 평가, 관계에 오래 머물러 있었고 그 기울어진 상태가 밤이 되면 더 또렷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중립적인 상태일 때는 생각에 크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한 사람의 말, 한 관계의 흐름, 혹은 스스로에 대한 평가에 기울어져 있을 때 생각은 자연히 그 방향으로만 흘러갑니다. 정약용은 이를 마음의 편벽됨이라 불렀습니다. 마음이 한쪽에 치우치면 세상을 보는 눈도 그 방향으로 좁아지고 같은 생각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더욱 묶어두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흔히 생각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만 생각하자고 다짐하고 다른 일을 해보려 애쓰며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해보지만 마음의 기울어짐이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생각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약용은 바로 이 지점을 짚었습니다. 생각은 마음이 기울어진 방향을 따라갈 뿐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기대고 있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생각은 외부의 말과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사람의 평가에 마음을 두면 평가가 생각을 지배하고 관계에 마음을 과도하게 두면 관계의 변화가 밤마다 생각을 깨웁니다. 마음의 기준이 밖에 있을수록 생각은 더 자주, 더 집요하게 돌아옵니다. 이 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생각은 의지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이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음을 알려주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태에서 생각을 줄이려 애쓰지 말고 마음이 무엇을 기준 삼아 서 있었는지를 먼저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생각은 멈추지 않고 기준이 바로 서야 생각도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정약용이 말한 이 마음의 기준이 어떻게 흐트러지고 우리가 무심코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생각 뒤에는 늘 놓지 못한 기준 하나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생각에 매달리는 이유를 감정이 약해서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세운 기준을 쉽게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밤마다 생각에 붙잡힌다고 보았습니다. 문제는 생각 자체가 아니라 그 생각 뒤에 숨어 있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그 기준이 흔들릴까봐 생각을 놓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기준을 세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이 정도 평가는 받아야 한다. 이 관계만큼은 흔들리면 안 된다 같은 기준들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기준이 삶의 방향을 잡아줄 때는 도움이 되지만 마음이 그것에 과도하게 기대게 되면 오히려 스스로를 묶는 족쇄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준이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지키려는 마음이 삶을 지치게 만드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생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생겨납니다. 낮 동안에는 기준을 지키느라 바쁘게 움직이다가 밤이 되면 그 기준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생각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때 떠오르는 생각들은 사실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루 종일 붙들고 있던 기준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정약용은 이를 마음이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이 기준에 맞게 살고 있는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준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기준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 기준이 진짜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서 비롯된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마음은 계속 외부의 말과 상황에 흔들리게 됩니다. 기준이 밖에 있을수록 생각은 밤마다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 우리를 깨웁니다. 이 장에서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 과도하게 매달린 기준일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기준이 조금만 느슨해져도 생각은 자연히 힘을 잃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마음의 평정은 아무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무엇을 얼마나 중요하게 둘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렇다면 이 기준을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는지, 정약용이 말한 마음의 훈련은 어떤 방식이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기준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는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마음의 기준을 새로 세우는 일보다 자주 돌아오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를 다잡으려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이런 관계에는 흔들리지 말자. 더 단단해지자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시선에서 보면 이런 다짐은 오히려 마음을 더 긴장시키고 기준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그가 말한 기준은 강하게 붙들어야 하는 규칙이 아니라 잠시 벗어나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이미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신호일 뿐이며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돌아오는 것이 훈련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자신을 책망하지 말고 그저 지금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없이 밖으로 향합니다. 타인의 말에 반응하고 관계의 온도에 흔들리고 스스로의 평가에 휘말립니다. 정약용은 이 상태를 비정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밖으로 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그리고 조용히 돌아올 수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린 뒤에도 제자리로 돌아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는 완벽함이 아니라 복원력입니다. 마음이 기울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기준은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생각이나 분석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멈춤이 쌓일수록 생각은 자연히 짧아지고 밤의 길이도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의 수양을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일상 속에서 말 한마디에 흔들렸을 때, 관계에서 마음이 상했을 때, 스스로를 과하게 평가하고 있을 때마다 기준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권했습니다. 그 연습은 소리 없이 이루어지지만 삶 전체의 무게를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마음의 복원력이 실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흔들림이 줄어드는지를 정약용의 말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기준은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 앞에서 더 쉽게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마음의 기준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순간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사람 앞에 설 때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게 기준을 바깥에 두기 시작합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 표정의 미묘한 변화, 관계의 거리감이 곧 나의 상태를 판단하는 잣대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지고 기준은 타인의 손에 넘어갑니다. 사람에게서 상처받는 이유는 상대가 특별히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반응에 내 마음의 기준을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를 두고 마음이 자리를 비웠다고 표현했습니다. 기준이 자리를 비우면 타인의 말과 태도는 그 빈자리를 차지하고 우리는 그 변화에 따라 기쁨과 불안을 오가게 됩니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 상태를 꼽았습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기준이 되는 순간 마음은 쉽게 소모됩니다.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를 과하게 쓰게 되고 상대의 반응에 따라 스스로의 가치를 재단하게 됩니다. 이때 마음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매달리게 됩니다. 정약용은 사람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마음의 중심을 대화 밖에 두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모든 평가를 바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관계의 온도를 곧바로 내 마음의 온도로 삼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는 차갑거나 무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리를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이 장에서 중요한 점은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안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거나 관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나의 기준을 유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안에 있으면 관계는 지나가고 기준이 밖에 있으면 관계에 끌려다닙니다. 정약용은 이 차이가 인간관계의 피로를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기준을 안으로 두는 연습이 반복될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밤마다 반복되던 생각이 어떤 방식으로 느슨해지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결국 사람에게 지친 마음이 쉬는 길은 사람을 바꾸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생각이 많아지는 이유를 단순히 일이 많아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마음의 기준이 밖으로 나가 있을 때 생각은 끝없이 증식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의 말, 관계의 결과, 타인의 평가의 기준이 머물면 마음은 그 답을 얻기 전까지 멈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은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불안을 달래기 위해 반복됩니다. 그러나 기준이 다시 안으로 돌아오는 순간 생각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모든 문제에 즉각적인 해답이 생겨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 문제에 매달릴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를 두고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표현했습니다. 생각이 줄어든다는 것은 아무것도 고민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불필요한 반복이 멈추는 상태입니다. 이때 변화는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밤마다 이어지던 생각이 어느 순간 길어지지 않고 사람의 말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지 않으며 감정이 예전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이것은 단번에 얻어지는 깨달음이 아니라 기준을 안으로 두는 선택이 쌓인 결과입니다. 정약용은 마음이 달라졌다고 느끼기보다 덜 흔들린다고 느끼는 순간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생각이 다시 많아지는 날이 와도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준은 한 번 정해졌다고 영원히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상황에 부딪히면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다른 점은 흔들림을 알아차리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빨라질수록 생각은 깊어지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붙잡기보다 자리를 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지금 기준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살피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수양이라고 여겼습니다. 생각을 없애려 애쓰지 않아도 기준이 돌아오면 생각은 스스로 물러납니다. 이 장의 끝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기준을 맡겼기 때문에 힘들어졌다는 사실.
이 문장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문제를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줄어드는 자리에 비로소 쉼이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의 시선을 따라 생각이 많아지는 이유를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그는 생각이 많은 사람을 의지가 약하거나 마음이 복잡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책임을 다하려는 사람,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수록 생각이 많아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출발점은 생각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왜 멈추지 않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었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핵심은 단순합니다. 생각이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이미 마음의 기준을 바깥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반응, 상황의 결과, 타인의 평가의 기준을 맡긴 순간 마음은 그 답을 얻기 전까지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생각은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반복됩니다. 하지만 기준을 다시 안으로 가져오는 순간 생각은 힘을 잃습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 문제에 마음을 맡길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마음이 머물 자리를 바로 잡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괜찮다가도 내일은 다시 생각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변화는 그 상태를 알아차리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밤새 생각하던 일을 이제는 내가 또 기준을 밖에 두고 있구나 하고 인식하는 순간 생각은 그 이상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 와도 스스로를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날은 마음이 약해진 날이 아니라 기준이 잠시 흔들린 날일 뿐입니다. 다시 안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정약용은 평생 수많은 정치적 실패와 유배의 시간을 겪으면서도 마음을 잃지 않았던 이유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마음을 세상에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마음의 기준만은 자신 안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며 이 문장을 마음에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멈추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준만 제자리에 두면 생각은 스스로 물러납니다. 이 영상이 생각이 많아지는 밤마다 다시 돌아와 쉴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